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12월 2일 목요일이고요. 날씨가 오늘 또 굉장히 춥습니다. 아,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해외로부터 온 카톡을 받았어요. 제가 예전에 알던 같이 공부를 했던 대학원 동기가 있는데 저보다 한 5살인가 좀 어려요. 네, 근데 그 친구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독일에서 날라왔어요. 이 친구가 한 몇 년 전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연극학과를 다니면서 그 무대미술 전공을 했는데, 이 친구가 이제 또 지도 교수님이 게임을 또 이제 전공을 했던 분이라서 그분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뭐라 하죠? 이 게임 중독과 관련된 연구를 했던 애예요.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사실은 게임을 좋아하지도 않고 게임을 해본 적도 없는 친구예요. 그냥 이게 예술대에 다녔던 그러니까 예술적인 감성이 풍부한, 좀 이렇게 영감이 뛰어난 친구였는데, 이 친구가 이제 갑자기 뭔가 이 인간의 심리, 특히 이제 무언가에 몰입돼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중독 현상, 그 이제 게임에 중독된 그런 현상들, 또는 이제 게임 중독을 이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, 이러한 이제 연구들을 하면서 이 논문도 많이 써냈거든요. 근데 이제 본인은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. 근데 논문을 써.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좀 이율배반적입니까? 그 연구 대상에 대해서 이 좀 잘 몰라도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. 이 심리 쪽은 또. 이 친구가 이 연구를 평생 할 수 있을까? 이제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긴 했습니다. 하지만 이 이제 논문을 잘 쓰는 편이었기 때문에, 또 본인이 그 심리적인 부분에 관심도 많고 해서 그쪽 분야로 이제 잘 나가겠거니 하고,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는 서로 이제 좀 연락을 주고받다가 어느 날 이 친구가 자기는 갑자기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겠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박사를 한국에서 받았는데 그것으로 이제 만족을 못하고, 특히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, 이 컴퓨터 과학을 하겠다고 갑자기 이제 그 대학원에서 이제 연구 교수를 하고 있던 친구였는데 그 자리를 딱 그만두고서 유학을 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독일의 컴퓨터 과학 쪽에 박사과정에 석사과정인지 석박사과정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이제 진학을 했어요. 진학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소식을 서로 이제 많이 주고받지 못했고 끊겼어요. 그런데 갑자기 이제 어젯밤에 연락이 온 거예요. 한 근 7, 8년 만에 연락이 온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친구가 독일에서 만난 남자랑 결혼을 하는데, 이 친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, 독일에서 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림을 그려서 아트 갤러리에 그림을 전시하는, 지금 특히 이탈리아, 스위스, 독일 이런 등등의 그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하는 이 전문 화가가 되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그림 수업을 독일의 미넨베르크 대학, 잘 모르겠는데 이 대학에 다시 미술대학에 이 진학을 해서 지금 그 재학생으로 다니면서 이 그림 그리는 화가로서의 경력도 쌓고 있다 라는 소식을 전달해 왔어요. 그러면서 이제 독일에서 그 예술 쪽에 또 그쪽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또 그쪽에 경력이 있는 남자를 만나서 독일 남자를 만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분과 이제 결혼을 그쪽에서 했고, 이제 한국에 와서 올 연말에 이제 부모와 친지들을 모시고 결혼을 조촐하게 할 건데 저한테 이제 초대를 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그런 이제 메시지가 온 거죠.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 친구는 원래 어릴 적의 꿈이 화가였어요. 화가. 그러니까 늘 저한테도 본인은 원래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게임 연구를 하게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, 결국은 본인이 하고자 했던 길을 찾아서 갔구나. 그러니까 이 사진 속에 이 활짝 웃는 얼굴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. 그 전에 대학원에서 그 논문 보고 이렇게 열심히
맨날 밤새 이렇게 한 새벽 2시, 3시까지 논문 쓰다가 가고. 그러니까 이 거의 뭐 이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여성들의 그 옷차림은 정말 이 화장기 없고 그러니까 이 건어물녀라고 했거든요. 너무 건조하니까. 그러니까 여성미가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그러한 그러니까 이 가꾸거나 자기를 막 이렇게 이쁘게 하거나 치장하는 데는 신경을 못 써요. 거의 뭐 책과 함께, 책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논문 쓰다가 끝나고 그런 삶을 계속했던 친구예요. 그래서 늘 막 잠에 쫓기는, 그러니까 이 정말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거의 없었던. 그래서 늘 피로감에 그 정말 스트레스와 함께 살았던 친구예요.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보내온 사진에 의하면 이 친구가 다시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. 너무나 이쁘더라고요. 활짝. 그러니까 그 독일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도 너무 이쁠 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생기가 도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사람 인생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. 자, 그러니까 사람은 그 과거에 알던 내가 아닌 또 다른 정체성인 자기 자신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친구처럼 참 그렇게 화가의 길을 갈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사람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. 그러니까 좀 돌고 돌더라도 돌고 돌고 돌아서 자기의 어떤 정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찾아서 결국 평생을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게 40에 시작하든 50에 시작하든 60에 시작하든 뭐 나이가 그렇게 중요해요? 지금 뭐 100세 시대인데 저도 나이가 꽤 됐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러니까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.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부터 전혀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ESG 스타트업이에요. 스타트업 중에 넥스파라는 그 새로운 아주 따끈따끈한 신생 스타트업인데 2020년도, 즉 작년에 창업을 한 기업이더라고요. 그런데 이 기업이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. 자, 이 기업은 특히 부산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부산 청년들이 모여서 만든 스타트업이에요. 어젠가 뉴스 브리핑에서 효성 TNC를 다룬 적이 있죠. 그 효성 TNC가 그 어촌에 버려지는 그 폐어망, 그 폐그물망을 소재로 그것으로 재활용을 해서 뽑아낸 원사, 그거를 마이판 리젠이라고 하는데 그 친환경 원사로 이 새로운 의류 브랜드를 런칭했다라고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기존의 일반 섬유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재활용해서 뽑아낸 섬유로 만드는 게 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. 그게 하나의 단점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효성 TNC도 세계 최초로 이 어촌에 버려지는 그 폐어망으로부터 이 재생 나일론 원사를 뽑아내는 것은 성공을 했어요. 그 기술력은 인정은 받는데 문제는 이 수익성,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. 그 이제 버려진 어망들로부터 그걸 그대로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이 폐어망은 주로 성분이 나일론, 그다음에 폴리프로필렌, 그리고 폴리에틸렌 이렇게 세 종류의 합성 섬유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폐어망에서 양질의 나일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것을 세 종류로 선별을 해야 하는 거예요. 분류를 해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국내에는 또 이제 해외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동화하는 분리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동화 분리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은 일일이 다 인력을 동원해서 이 나일론 원사들을 분리하는 그러한 작업을 해왔다는 거예요. 그런데 최근에 이제 나이키나 에르메스나 뭐 아디다스 등등의 이제 이 글로벌 패션 업체들이 결국은 ESG와 같은 이 전 세계의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된 섬유를 이제 사용을 하기로 이제 방침을 정하면서 제가 제 영상 중에 그 비건 스니커즈, 그러니까 식물성 원료로 만드는 운동화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지금 글로벌 의류 업체나 패션 업체들이 먼저 나서서 친환경, 이 재생된 섬유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 트렌드에 지금 발빠르게 옮겨가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러한 글로벌 업체들이 그걸 선점을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재생 섬유 시장 또는 이
재활용 섬유 시장이 상당히 좀 독점적인 기업들 몇몇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대요.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양질의 재생 원료를 합리적인 가격에 이 수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넥스파가 2년 동안에 약 2년 동안에 연구와 실험을 거듭한 끝에 이 해양 쓰레기인 폐어망을 이 분리하는 폐어망에서 나일론을 이렇게 소재별로 이렇게 분리하는 시스템을 그러니까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한 거예요. 오늘 그러니까 이 폐어망으로부터 이 산업재로 활용 가능한 재생 나일론, 또 열 분해유와 건축재 원료로 사용 가능한 PP, PE, 그리고 이제 또 이 의류로 또 재활용 가능한 그런 합성 수지 등등 해가지고 여러 종류로 분별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자동화 분리 시스템을 넥스파가 개발을 해낸 거예요. 이것을 누가 했느냐? 그 부산 청년, 그러니까 이 해양과 함께 바다와 함께 그 삶을 살아왔던 좀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스토리텔링 같은데, 이 부산에서 나고 자란 이 부산 청년이 이 어촌에 버려지는 폐어망에 일찌감치 주목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을 수거를 해서 소재별로 분리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 정택수 대표님이 이 부경대 환경안전공학과 출신이라고 합니다. 이 정 대표님이 직접 동해안과 남해안을 돌아다니면서 폐어망이 얼마나 버려지는지를 조사를 다 하고요. 그리고 재생 나일론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폐어망의 자동 선별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? 그거에 대한 연구와 이 실험을 계속 한 거예요. 반복적으로 한 끝에 2년 만에 이 재생 나일론 자동화 생산 시스템을, 지금 이 폐어망이요, 매년 전 세계적으로 120만 톤 이상 버려지고 있대요. 그래서 이 120만 톤 이상 버려지고 있는 이 폐어망으로부터 뽑아낼 수 있는 재생 나일론은 어마어마한 거죠. 그러니까 전 세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들 가운데 이 폐어망이 차지하고 있는 그 쓰레기 비율이 약 10%를 차지하고 있고요. 한국에서는 연간 4만 4천여 톤의 폐어망이 지금 버려지고 있다고 해요. 그런데 이 폐어망에 지금 주목한 그 업체들이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패션 업체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체, 부품 업체 등등이 지금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해요. 왜냐? 이 나일론을 재생한다고 했잖아요. 재생 나일론을 가지고 이 자동차 시트도 만들고 또 부품 업체에 어떤 들어가는 그러한 그 산업적인 나일론도 필요하거든요. 그런 거에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였느냐? 이 폐어망에 다른 쓰레기가 섞여 있으면은 나일론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폐어망으로부터 다른 그 불순물들을 분리시키는 작업. 이거를 그동안에는 다 일일이 인력을 고용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수작업으로 했던 거예요.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해결을 한 거죠. 자, 그래서 이 넥스파가 결국은 이 해양 쓰레기인 폐어망을 이 폐어망으로부터 나일론을 뽑아내는 착한 기술을 개발하는 덕에 이제 결국은 이 기술은 지금 해외로 앞으로 이제 크게 성장할, 그러니까 해외에서 더 러브콜이 온다고 해요. 특히 어떤 그 글로벌 의류 업체는 그 넥스파가 생산하고 있는 그 재생 나일론 전체를 우리에게 공급해 달라 라고 지금 그 제안이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. 그 정도라고 해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올 5월 달에 부산시가 이 효성 TNC 그리고 이 넥스파랑 같이 업무 협약 MOU를 맺어가지고 이 부산 지역에서 수거되는 그 폐어망을 넥스파에 넘기면 이 넥스파가 그거를 이제 자동화 시스템, 선별 시스템을 통해서 이 나일론 원사를 다 선별을 해줘요. 선별을 해서 소재별로 다 분리를 한 다음에 거기서 전 처리를 한 다음에 이거를 고품질의 원료로 회수를 해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.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그 나일론과 W 나일론, 그러니까 그 이제 잘 모르겠어요. 나일론 종류가 있나 봐요. 그것을 구분하는 알고리즘을
여기에 투입을 하는 것. 그게 또 하나, 이게 첫 번째 기술이고, 두 번째는 이 폐어망의 엉킴 현상을 없애는 그런 특화 분쇄기와 폴리머 회수 분리기 등등을 자체 개발한 것이 이 넥스파의 기술력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폐어망의 자동 분리 기술을 도입한 덕택에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낮춰진 거예요. 그래서 이 재생 나일론의 원래 가격보다 훨씬 더 합리적 가격에서 이것이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. 그래서 일찌감치 이제 이것을 알아본 효성 TNC가 이제 넥스파 손을 잡은 거죠. 그래서 일단 효성 TNC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마이판 리젠이라는 그 폐어망으로부터 이 뽑아내는 재생 나일론 원사를 가지고 이 독보적인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그게 이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서 그것을 선별해 내는 게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상당히 좀 그 내부적으로는 이게 기술은 있는데 이거를 과연 이게 수익 창출이 가능할까?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넥스파가 이러한 고민을 말끔하게 이제 그 없앨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니까 넥스파 손을 잡은 거죠. 자, 이렇게 스타트업이 기술력이 있으면 대기업이 그 스타트업을 키워준다니까요. 손 잡고 같이 하자.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이 스타트업을 누가 알아줬겠습니까? 그런데 해양환경공단이 이 효성 TNC랑 이 넥스파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. 그래서 효성 TNC가 이제 이 넥스파의 기술력을 테스트한 결과 높은 순도의 재생 나일론을 생산한다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 넥스파가요, 최근에 나온 뉴스는 이 투자기관 있죠. 투자기관들, 최근에 그 벤처캐피탈 TBT, 그 다음에 마그나 인베스트먼트, 임팩트 스퀘어 등등으로부터 30억을 유치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30억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 5월까지 부산자원 특화단지에 월 340톤의 폐어망 전처리 및 재활용 공장을 설립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폐어망에 1톤을 처리하면요, 약 600에서 700kg의 재생 나일론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정택수 대표님의 계획은 내년 5월까지는 이 공장을 건설한 다음에 약 1개월간의 시운전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6월부터는 본격적인 재생 나일론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. 그리고 이 생산량의 50%는 효성 TNC에 공급을 하고, 그리고 나머지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 공급을 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 넥스파의 사업 모델은 정말 이 기술력과 성장성이 모두 뛰어나기 때문에, 특히 이제 한국, 중국, 그리고 동남아시아, 그 다음에 유럽 시장까지, 또 이제 미국, 아메리카까지 전 세계의 그 폐어망 시장을 이 자동화 시스템 기술력으로 이제 진출해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정말 앞으로 이 기술력이 뛰어난 만큼 그 시장의 성장성도 상당히 크다. 앞으로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잠재력이 있는 스타트업으로서 넥스파가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. 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력이 충분하게 있는, 그래서 앞으로의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ESG 스타트업으로서 넥스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. 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. 조만간 제가 또 ESG 기업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. 네. 곧 시작할 겁니다. 네. 감사합니다.